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에서 지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김광희입니다. 지진하면 많은 분들이 화산이랑 연관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진과 화산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차이가 나고 개별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백두산 화산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죠.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백두산에서 갑자기 지진 활동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고, 2002년도에 규모가 7이 넘어가는 아주 큰 지진이 지하 한 560km 정도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백두산의 마그마 방이 영향을 받게 되고, 2002년부터 향후 한 3, 4년 동안 작은 지진의 활동이 좀 증가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진이 백두산을 자극할 수 있나? 백두산을 자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라는 땅은 예전부터 꾸준히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지진이 꾸준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개의 판과 판이 만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본이라는 땅이 갑자기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할 거라고는 생각이 돼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진을 보면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다 그래도 땅이 7, 8m 정도 움직이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이라고 그러는 큰 나라가 없어질 정도로 큰 규모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변화는 있겠지만 하루아침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어떤 특별한 자연현상이 발생했다라는 보고들이 심심치 않게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구름을 봤다, 개구리나 두꺼비떼들이 집단으로 움직이더라, 심해어가 출현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보고들이 있으면 이 보고에 대한 진위를 밝히기 위한 조사들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들, 실제 과학적인 근거가 많이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이 지진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지진이 언제 발생할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예보라고 하면 언제, 어디에서, 얼마나 큰 지진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언제 발생할지에 대한 시간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조사를 통해서 어디에서 얼마나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있다, 조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고, 실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으로 인한 피해나 재난 상황을 조금 더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주변국과 비교해 봤을 때 지진 발생이 거의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지진 발생 횟수나 규모가 작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경상북도, 경상남도를 포함한 이 영남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특히 많은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그리고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들이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피해를 일으키는 큰 지진들이었고요. 이 이외에도 우리나라에서 규모 5, 4의 지진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진들이 영남권에서 발생하는 이유는 이 지역에는 많은 수의 단층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남권에는 특히 양산단층이나 모량단층, 밀양단층 같은 잘 알려진 단층들이 있고요. 이 단층을 따라서 크고 작은 지진들이 꾸준히 발생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지진 중에 대부분의 지진들이 영남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만 지진이 발생한 것은 아니었어요. 1980년대 그리고 그 한참 이전인 1930년대에도 부산 혹은 전국에 지진이 발생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하는 소식들이 종종 보도가 되기도 했었고요. 삼국사기라든가 고려사라든가 조선왕조실록 같은 역사 기록에도 지진에 대한 문헌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779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의 경우에는 사람이 약 100여 명 죽었다는 기록이 남아있기도 해서 상당히 큰 규모의 지진이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진은 새로운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 발생했었던 곳에서 지금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요. 지금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곳에서 앞으로도 지진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진이 많이 발생했었던 지역, 일본, 인도네시아, 터키, 그리고 미국의 서부 지역에서 앞으로도 큰 지진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 지역이 작은 지진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는 하지만 특히 많은 수의 지진이 영남권 육지와 해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영남권 육지와 해역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진은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흔하지는 않지만 아주 가끔 가다가 사람의 활동 때문에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유발지진이다, 촉발지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내는 지진들, 사람의 활동 때문에 만들어지는 지진들은 규모가 아주 작고 횟수도 아주 적은 것이 일반적인데 최근 들어서 큰 규모의 지진으로 발전하고 큰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기도 합니다. 2016년 경주 지진을 겪기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 잘못된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 경주 지역은 그 이전부터 꾸준히 지진을 겪어오던 것이었고 역사 기록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 가장 큰 규모의 피해를 일으켰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2016년에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과거에 여기서는 규모 한 6.7 정도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생각되니까 지진을 공부한 사람들은 규모 5.8 지진 놀라울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포항이라는 데서는 예전 기록을 보면 지진이 발생한 기록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지진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지진 규모가 3.5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큰 진동이 있었어요. 규모 3.5 정도의 지진이면 사람이 느낍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크게 느끼는 경우는 없어요. 지진이 좀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얕은 깊이에서는 지진이 잘 발생하지 않아요. 특히 큰 규모의 지진들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진들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이곳에서 지열발전소를 건설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지진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지열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하에 물을 주입하게 되고 이 지하에 물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지진들은 일반적으로 작은 규모에 머무르는 게 보통입니다. 여러 가지로 조금 의심스러운 점들이 있어서 저희 실험실에서 지진 관측소를 여러 개를 설치를 했고요. 며칠 후에 큰 규모의 지진, 규모 5.4 되는 지진이 발생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도 했죠. 그렇게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배운 거하고 너무 많이 틀렸어요. 제가 그 당시에 알고 있던 지식을 가지고 본다 그러면 규모가 5.4 정도의 지진이 발생하려고 그러면 포항에서 집어넣은 물의 양보다 1000배 많은 양의 물을 집어넣어야지 그 현상들을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검증을 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런 검증 작업을 하면서 실제로 물을 집어넣는 과정에서 단층에 직접 물을 집어넣어서 발생하는 아주 흔치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를 의심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지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들도 알게 되었죠.
전 세계에서 꾸준히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데 20세기 이후에 전 세계에서 발생한 지진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진 때문에 희생됐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지진들 중에 가장 큰 규모의 피해를 일으켰던 지진은 아마도 2004년 12월에 발생했었던 인도네시아 지진, 그리고 인도양에 끼쳤던 쓰나미의 영향이 가장 컸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후에도 규모 9의 지진, 규모 8의 지진, 규모 7의 지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겪었었는데, 한 가지 주목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지진의 크기가 컸다 그래서 피해도 항상 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2010년에 아이키라는 곳에서 지진이 발생합니다. 규모가 7.0 정도로 작은 지진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주 큰 지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진 피해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어요. 물론 큰 지진이 발생하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큰 원인은 이 지진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을 경우에 피해가 더 크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게 되고 재산 피해도 크게 발전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진이라는 거는 지구가 만들어지고 땅이 만들어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산이 만들어지는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우리 주위가 변하고 있듯이 지진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 인류가 있는 이상, 지구가 있는 이상은 꾸준히 지진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